수학 A 시간입니다. 기말고사의 마지막 단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원을 나갈 거고 프린트는 이제 반쪽, 그러니까 한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뒷장 없는 한쪽으로 정리를 됐는데 이 중에 우리는 반쪽만 나갈 거야. 왼쪽에 반만 나갈 거고 나머지 오른쪽 반은 수능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간 온라인 수업 시간이 있잖아. 그때 나가도록 할게. 일단 처음에 화석 연료에 대해서 나와. 화석 연료의 종류부터 적어볼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교과서 308쪽에도 잘 나와 있어. 그럼 이것의 생성 과정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나오거든.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이나 동물이 묻혀서 오랜 기간 동안 압력을 받으면 얘네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되는 건데 얘네가 유한하게 쓸 수 없어. 왜냐?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속도로 보아하면 예측해보자면 석탄은 아마 앞으로 114년 이후에는 이제 고갈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석유는 51년밖에 안 남았다고 알고 있고 천연가스도 53년 이후면 이제 고갈될 거다라고 다들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천연가스가 아닌 뭔가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310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한번 밑줄 그어볼게. 화석 연료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이러한 에너지를 통틀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네가 사실은 두 가지야. 하나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신에너지가 있고 자연을 이용한, 환경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있어.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이건 재생이건 우리는 합쳐서 배울 거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화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전지가 있다 하는데 우리 저번 공사 단원에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배웠잖아. 따라서 이번 단원에서는 화력, 조력, 연료전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고 프린트에 필기도 해보자. 신재생 에너지 정의는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눌 수 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조금 변환하여 만드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주변 환경을 이용한 에너지다. 자, 그럼 첫 번째 파력발전부터 보자. 파력할 때 파가 무슨 파자일까? 그래, 파도야, 파도.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는 거야. 파도는 항상 치잖아? 그래서 우리는 파도를 통해 되게 안정적인 발전을 얻을 수가 있어. 파도가 어느 날은 치고 어느 날은 안 치고 이러면 우리는 전기를 얻기가 불안정할 텐데 파도는 24시간 매일매일 치잖아. 물론 그 치는 정도는 조금씩 바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을 이용한 발전 중에는 꽤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거지. 그런데 파도를 어떻게 이용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파도의 힘으로 직접 터빈을 돌린대. 파도가 철썩 치는데 여기에 물레방아를 옆에 터빈을 직접 가져다 두고 이 파도가 물레방아를 직접 돌리도록 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파도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파력발전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거든. 공기를 압축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법.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림을 보자. 페이지 310쪽에 있어. 자, 파도가 물의 흐름을 보면 파도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해. 왜? 파도는 철썩 이렇게 치잖아? 그럴 때 파도가 순간 칠 때, 파도가 밀려올 때를 볼게. 파도가 쳐서 물이 쓱 하고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마치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장풍을 쏘는 것처럼 파도가 칠 때마다 공기가 훅 하고 들어오지 않겠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기가 훅 하고 들어와. 따라서 여기 중간에 터빈이 있고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요 위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터빈이 휙 돈다는 거지. 터빈이 돌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발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기가 생성되는 거야. 그럼 파도가 이쪽으로 밀려와야만 공기가 훅 들어가서 발전기가 도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또 반대로 파도가 이렇게 칠 때도 있지만 철썩하면서 뒤쪽으로 확 밀려갈 때도 있잖아.
이 밀려갈 때는, 파도가 밀려갈 때는 안쪽에 있던 공기가 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공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따라서 터빈이 또 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전기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파도를 이용했다라고 하지만 파도가 직접 이 터빈을 돌리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바닷물은 얘들아 굉장히 소금이 많잖아. 이 소금이 많다는 건 기계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점이야. 기계는 보통 녹쓰는 재질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물이 닿아도 수명이 짧아진단 말이지. 근데 심지어 소금물은 더 부식이 빨리 일어나. 따라서 바다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은 굉장히 부식에 예민하게 다뤄줘야 된단 말이야. 부식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파도로 직접 돌리지 않고 파도가 철썩 침에 따라서 공기가 한 번은 이렇게 훅 밀어냈다가 한 번은 공기가 훅 들어왔다가 하는 걸 이용한다는 거지. 그게 파도를 이용한 공기를 압축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아래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파도가 칠 때, 즉 파도가 밀려올 때를 말하는 거야. 파도가 훅 밀려오면 이 발전기 안쪽에, 자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여기를 말하는 거야. 발전기 안쪽에 파도가 훅 밀려오면은 마치 여기서 장풍을 훅 쏘는 것처럼 공기가 훅 밀려와서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발생한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파도가 저쪽으로 철썩 하면서 뒤로 물러날 때는 바깥에서 공기를 다 끌고 내려온단 말이지. 발전기 안에 압력이 감소하면서 공기가 안으로 끌려 들어온다. 지금 이 얘기를 프린트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 1번 원리. 파도가 칠 때, 즉 가까이 올 때 발전기 안에 압력이 증가한다. 자, 내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 파도가 철썩 치면은 여기 누가 장풍을 쏘는 것처럼 공기가 확 많아지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공기가 빠져나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리겠지. 또 반대로 파도가 아래쪽으로 다시 물러날 때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바깥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옴. 다 적었니? 자, 파력발전의 원리를 배웠으니 장단점을 기억하고 가야겠다. 파력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고 친환경적이라는 거야. 사실 연료비가 안 들고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은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특징이긴 해. 하지만 단점이 있어. 초기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지. 그리고 기후의 제약이 있어. 이게 기후의 제약이 사실 아주 크지는 않거든. 왜냐면 파도는 항상 부니까. 근데 조류나 이 조류라는 뜻은 바닷물의 흐름이야. 흐름. 류가 흐를 유자잖아. 바닷물의 흐름. 그래서 우리 나랑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거를 배운 적 있을 거야. 태양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 해수의 순환, 한류와 난류가 도는 이것을 모두 합쳐서 조류라고 하거든. 자, 어쨌건 이 조류나 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냐에 따라서 파도가 어느 날은 좀 높게 치기도 하고 좀 낮게 치기도 하고 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또 장소의 제약이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곳과 바람이 많이 덜 부는 곳 중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파도가 더 높이차가 클 거고, 이걸 통해서 파력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데나 파력발전소를 세울 순 없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 설치해야겠지. 또 아까 말했던 기계 내구성도 신경 써야 될 단점이지. 바닷물 근처에서 발전소를 세우기 때문에 부식에 항상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돼. 그 다음 발전의 효율이 좀 작대. 왜냐면 파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도 파도 정도의 그 물결을 낼 수 있거든. 손으로 팍팍 치면은 파도 정도 비슷한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어마어마한 발전의 양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좀 파도가 큰 흐름, 그 바닷물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깔짝깔짝대는 느낌이라 큰 효율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여기 아래 310쪽 아래 보면은 파력발전의 그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한번 읽어봐. 자, 그 다음 조력발전 볼까? 조력발전은 311페이지다.
조력 발전은 하루 2차례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얘들아, 밀물과 썰물을 구별할 수 있지? 밀물은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물이고 썰물은 육지로부터 빠져나가는 물이야. 그러면 밀물과 썰물은 이 바닷물의 양이 확 나갔다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파력 발전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을 할 수가 있어. 전기를 많이 얻어낼 수 있어. 그런데 조력 발전에서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은 이거야. 조류, 조력 등등 여러 가지 좀 한문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한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게. 자, 1번 용어 정리. 사실 조력 발전에서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부러 한문을 적었는데 밀물과 썰물, 이게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한글이겠지?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바꿔보면 밀물, 밀려오는 거니까 가득 차다라는 뜻의 가득 찰 만을 써서 밀물을 만이라고 얘기해. 만. 물이 가득 찼다란 뜻이야. 썰물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이것을 한문으로 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간만이다. 간만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것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가 바로 조석이라는 단어도 있어. 조석. 조석. 한문을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이 앞에 점 3개 있는 건 물수자야. 물수. 물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고 이 물 빼고 조석. 얘도 조석이라고 있는데 앞에 물을 빼더라도 조석이라고 읽어. 얘는 아침하고 저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밀물하고 썰물이 아침에도 한 세트 일어나고 저녁에도 한 세트 일어나고 하루에 밀물 2번, 썰물 2번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얘를 아침, 저녁이라는 앞에 물자를 붙여서 아침, 저녁이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붙인 이름인 것 같아. 조석. 그러면 얘를 조석을 또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 조수라고 부르기도 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물의 흐름. 조수. 자, 조수, 조석, 간만 전부 다 같은 뜻인 거야. 이거를 마구 홍용해서 쓰거든. 문제집에서. 다 같은 뜻이란 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겠지? 조수 간만이다 라는 뜻, 조석 간만이다 똑같아. 밀물과 썰물이다. 자,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 다 똑같은 말이야. 또 조수 간만의 차, 이건 무슨 뜻일까? 그치, 조석 간만의 차랑 똑같은 뜻이고 밀물과 썰물의 그 양의 바닷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조수 간만의 차, 조석 간만의 차라고 해서 짧은 말로 조차라고 얘기하기도 해. 조차. 그래서 조력 발전이란 바로 이 조수 간만의 차, 조석 간만의 차, 짧게 조차를 이용한 발전을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것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것, 조류야. 조류. 조류는 류자가 들어가잖아. 바닷물의 흐름이야. 아까 보여줬던 이 흐름 있지? 해류, 페류, 해류, 적도, 캘리포니아 이 해류 있지? 얘야, 얘. 얘는 밀물과 썰물이랑은 좀 다르지 않니? 얘는 태양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들어오는 것을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바닷물이 순환하는 과정이지. 하루에 2세트씩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따라서 조류 발전도 있거든. 조류 발전. 우리 교과서에는 조류 발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 하지만 조력 발전과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거고 조류 발전은 아까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발전이거든. 이건 우린 배우진 않지만 조력 발전과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한다. 자, 어쨌건 우리가 배울 조력 발전은 밀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 차를 이용한다는 것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얘 원리를 보자. 밀물대랑 썰물대가 다른데, 밀려오는 물일 때는, 자, 저쪽이 바다야. 그림을 봐. 311쪽에. 바깥쪽이 바다고, 이쪽에 방조제 같은 걸 세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쪽은 저수지나 호수 같은 애가 되는 거야. 이때 바닷물이 밀려와. 따라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물을 받아. 그런데 여기 터빈 쪽의 문은 폐쇄를 해. 왜냐하면 터빈이라는 건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데 밀물일 때는
전기를 만들지 않아. 밀물일 때는 일단 가둬놔. 방조제 내에 저수지에 물을 가둠. 이때는 터빈 X. 왜냐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전기를 만들려면 이 물에 흐르는 이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물의 속도가 빠르면 빨리 들어오면은 전기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고, 느리게 들어오면은 전기가 느리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건데 이 밀물의 속도를 우리는 조절할 수 없거든. 따라서 얘는 터빈은 돌리지 않고 그냥 물만 받아놓는 거지. 그냥 가두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제 썰물 때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물을 내보내며 터빈을 가동해. 이때 문을 얼만큼 여냐에 따라서 물이 빠르게 나가기도 하고 좀 덜 빠르게 나갈 수도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이 문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며 전기를 빠르게 많이 얻을 수도 또는 적게 얻을 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물을 내보내며 터빈을 가동한다. 근데 이게 꼭 항상 그렇지는 않아. 항상 밀물 때는 물을 채우기만 하고 썰물 때는 무조건 터빈을 가동하고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상황에 따라 반대로 하는 지역도 있어. 대표적으로 시화호라는 곳이 있어. 우리 경기도에 국내 최초의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호수 이름이야. 호수 이름.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만약 바다 쪽이고 이쪽이 물을 가둔 호수 쪽인 거지. 하지만 여기 호수는 좀 먹어보면은 짜다고 해. 바닷물이랑 이제 섞이는 강의 하류, 이제 바다랑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여기는 시화호라는 곳이고 원래는 이 시화호라는 곳이 굉장히 오염돼서 썩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환경 정책을 펴서 바다랑 이어서 물을 흐르게 하면서 깨끗한 호수로 만들었대. 그래서 바닷물과 흐르게 하는 이 통로 부분에 방파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의 밀물, 썰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지. 조력 발전을 한다는 거지. 근데 얘네는 좀 특이하게 밀물 때 터빈을 돌린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아까 우리가 말할 때는 밀물 때는 그냥 가두기만 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터빈을 가동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사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인 시화호는 사실 밀물 때 터빈을 돌린다는 거.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장단점을 한번 공부하고 끝내보자. 장점은 연료비가 안 들고 친환경적이라는 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기본 아니겠니? 그 다음 아까 파력발전은 솔직히 파도가 깔짝깔짝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밀물, 썰물, 바닷물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니까 확실히 대용량의 발전이 가능하겠지. 또 매일 밀물, 썰물이 2세트씩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얘도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장점이고 또 날씨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지. 비교적. 이게 파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높아졌다가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파도가 잔잔하다가 할 테니까. 하지만 밀물, 썰물은 하루에 2세트씩 항상 일어나고 바람이 많이 부나 적게 부나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지. 하지만 조력발전의 단점은 초기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방파제나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야 하니까 또 밀물과 썰물이 항상 잘 일어나는 서해바다나 남해바다 쪽에 많이 설치하지 동해바다 쪽에는 설치하지 못한다고 해. 장소가 제약이 있고 또 바닷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기계의 내구성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발전량이 변동이 꽤 크대. 왜 밀물하고 썰물이 항상 같은 양만큼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밀물과 썰물의 양이 작은 날도 있고 큰 날도 있고 이게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거든. 그 다음 밀물, 썰물이 일어나면 사실 그 지역에 갯벌이 드러나게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 썰물이 일어나면 갯벌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갯벌을 이용하지 못해. 그냥 무조건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조력 발전으로만 이용하게 되면 갯벌 환경을 이용할 수 없대. 따라서 갯벌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계도 많을 거고 갯벌이 파괴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래 교과서도 읽어볼게. 조석 현상, 이게 밀물, 썰물 현상이란 뜻이겠지? 하루에 매일 2번씩 일어나므로 풍력 발전이나 태양 광발전에 비해 조력 발전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풍력이라는 건 바람이 불 때만 전기가 만들어지고 태양광이라는 것도 빛이 비출 때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건 밀물 썰무는 하루에 2번씩은 무조건 일어나므로 그래도 예측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또 연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적인 제약이 있고 그 차이가 매일매일 똑같지는 않아. 계절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 또 건설하는 데 큰 비용이 들며 주변의 갯벌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 조력 발전 끝냈고 다음 수능 끝나고 온라인 수업 나가는 부분이 마지막 진도가 될 텐데 그때 오른쪽에 있는 연료 전지에 대해 원리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마무리 친환경 에너지 도시와 적정 기술까지 나가고 또 시간이 된다면 기출문제까지 풀어보고 시험 범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